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2024년 갑진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갑진년은 대이변의 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부터 물이 들어와서 세상이 물질적으로 윤택해지는 시기죠. 2020년도에도 물이 들어왔고요. 21년도에도 젖은 땅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부터 물이 들어왔고요. 2023년도에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윤택했던 그 시기를 끝으로 2024년부터 막을 내리죠. 음기가 기본적으로 끝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시점이 변곡점이죠. 세상이 반대로 가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2024년 같은 경우 전쟁 이슈나 태풍 이슈나 지진 이슈나 그동안 만들어냈던 것들을 소멸하는 시대죠. 나무가 쓰러지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기업들이 폐업하고 기존 패권들이 몰락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1964년도 60년 전 갑진년에 통킹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 개입을 공개적으로 강화한 계기로 삼은 사건이죠. 미국 측에 따르면 1964년 8월 2일 북베트남 어뢰정 3척이 통킹만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 구축함을 향해 어뢰와 기관총으로 선제 공격을 가하였다. 미 구축함은 즉각 대응하여 한 척을 격침하고 두 척에는 타격을 가하였다. 주변에서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항공모함도 가세하여 함재기들이 공세를 펼쳤고 함대 구축함도 공격에 가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전쟁 확산이죠. 당시 이 해에는 세계에 충격을 주는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요. 공산 진영의 맹주인 소련에서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온건했던 후르츠초프가 몰락하고 브레즈네프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 린드 존손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프랑스가 중공을 국가로 정식 인정했는데요. 당시 서방 세계는 중국을 전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만을 중국 유일 정부로 여겼는데요. 그러나 서방 질서를 미국, 영국의 독주에 불만이었던 프랑스 드골은 전격적으로 중공을 국가로 인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964년 알래스카 대지진 이슈가 있었고요. 1964년에 발생한 태풍은 총 39개로 1981년부터 2010년 평균 발생 개수인 25.6개보다 매우 많은 편이었는데요. 또 2월에는 파주 일대에서는 미군 부대에서 물건을 훔치다 사살되는 일이 있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3월 27일에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지진이 발생했고요. 3월 31일에는 브라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6월 16일에는 일본 니가타현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8월 4일에는 국군의 베트남 전쟁 파견안을 통과시켰고 이날의 파견안은 비둘기 부대로 대표되는 비전투 부대에 대한 파병안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월 13일에는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폭우가 일어나 753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지진 기억나시죠? 올해 갑진년 같은 경우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도 있죠. 9월 20일에는 몰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요. 9월 25일에는 포르투갈령 모잠비크에서 모잠비크 해방전선이 독립전쟁을 개시했다라고 나옵니다. 10월 24일 잠비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10월 31일 한국과 베트남은 남베트남 지원을 위한 국군 부대 파견에 관한 협상을 체결하였다. 12월 19일 월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응우엔카인 정권이 붕괴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1964년 11월 30일 한국의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연 1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날은 수출의 날로 지정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최근 뉴스인데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이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2022년 6월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나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188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4% 늘었다. 수입액은 117억 1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되며 무역수지도 71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라고 나옵니다. 현재 강달러잖아요. 갑진연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60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강달러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붕괴의 신호인데요. 미국산 제품 판매량이 감소하며 실업률로 이어지는데요. 테슬라를 사지 않고 현대차를 산다는 얘기죠. 아이폰을 사지 않고 갤럭시를 산다는 얘기인데요.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 사기 열풍이 분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달러가 올라간 만큼 원화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아이폰이 130만원이고
갤럭시가 100만 원이라면 만약 달러가 상승하면 아이폰이 2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이폰보단 갤럭시를 산다는 얘기겠죠. 물론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겠지만 판매량은 증가한다는 얘기이지 타격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쉬운 예로 경제가 좋을 때는 고깃집이 돈을 많이 벌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이소 매출은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다이소처럼 경제가 어려워도 잘 팔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큰 위기가 오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일감이 많아지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이고 저는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가 변곡점이기 때문에 올해겠죠. 시기의 문제이지 그 시기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결국 경제의 흐름을 미리 예측해서 선행하여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미국 제품 가격이 올랐을 때 판매량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면서 그러한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시장 방향 자체가 하방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인지 아니면 하반기인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강달러, 악재죠. 미국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소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우로 1인분에 10만 원입니다. 비싸게 팔고 많이 남는다고 돈을 더 버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번다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강달러가 된다고 했을 때 미국 회사들이 판매를 할 때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겠죠. 마진이 적자로 돌아서겠죠.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유행이 끝난 부분도 고려하겠지만 강달러를 향해서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판매량보다 실제 실적이 나빠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뉴스를 보시면 최소 14,000명 해고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직원 수가 약 7만 명인데요. 그만큼 엄청난 수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점점 하루하루 지나면서 뒤로 갈수록 미국 회사들은 실적이 나빠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 엔비디아가 최고가를 찍고 대폭락 온다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폭락하는 시기는 투자자분들이 각자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이고요. 미국 회사들의 매출이 폭락하는 신호이기도 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비싼 거부터 안 사게 되기 때문에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 그 미국 회사들은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겠죠.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내리면서 매출도 떨어지고 재무제표가 적자로 돌아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2008년 당시와 유사한 형태로 간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을 예를 들면서 특정 해에 유행이 불면서 그 유행이 막을 내린다고 했죠. 2000년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버블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 인근을 잘 보시면 이제 최고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바닥 찍고 반등, 바닥 찍고 반등하다 대폭락했죠. 그래서 지금 시기는 어디냐면 딱 여기거든요. 자,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쇼킹이 올해 중에 나온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락이 당장 벌어지진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서 어느 시점에 미국 주식들을 탈출할지 예상하셔서 잘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일 중에는 이렇게 쇼킹이 바로 오진 않아요. 그게 최소 이제 쇼킹이 올라면 몇 달에 걸쳐서 진행하다가 대폭락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 임금부터 말씀드리면서 5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주식이라고 했죠. 벌써 160달러고요. 저는 이 테슬라가 50달러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해서 간다라고 보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시점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장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걸립니다. 대폭락 가기까지. 그래서 이게 뭐 50달러 간다라고 해서 내일 당장 다음 달에 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수년에 걸쳐서
하락 방향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폭락을 왜 피해갈 수 없냐면 이 하락이 천천히 진행돼서 그래요. 천천히.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천천히 하향 방향으로 중간중간 반등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50달러네, 20달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과정들이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내려가는 형태로 바뀌거든요. 자,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이 아마존 차트를 잘 보시면 고점 찍고 바닥, 고점 찍고 바닥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쭉 떨어지죠. 자, 아마존 같은 경우 주가가 2년 동안 무려 95%나 하락했습니다. 퀄컴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주가가 86% 정도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예를 들어 400달러에서 160달러가 되기까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이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고평가입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신라젠 차트와 유사한 형태로 간다라고 했죠. 이 지점까지는 가는 거거든요. 이 미국 관련된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이 폭탄을 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